안녕하세요.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라 제보를 할까 말까 망설임 끝에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때는 2018년 10월 초순 무렵. 휴학계를 내고 쉬고 있던 저는 평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 일본에서 먼저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흥적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성지순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죠.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곳은 원작 만화 작가의 고향인 구마모토 현에 위치한 히토요시시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구마모토 현 자체가 한국에서는 직항도 없는 비인기 관광지고 히토요시시는 구마모토에서 기차로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사실상 히토요시에서는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타쿠의 맹목적인 열정 하나로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고 구마모토에서 영화를 본 뒤 우여곡절 끝에 히토요시시의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스이란로라는 이름의 그 여관은 역에서 택시로 30분 정도가 걸리는 어느 산자락에 있었는데 여관은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버스도 하루에 서너 대 다니는 게 전부인데다가 시내 쪽으로 가는 전철 같은 것도 없었죠. 저는 다음날부터 발품을 팔며 버스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했고 그렇게 여행 셋째 날 저녁 무렵이 되니 평생 걸을 길을 다 걸어다닌 것처럼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에는 탱구밭이라고 부르는 오래된 다리가 있었는데 강을 가로질러 숲과 마을을 이어주는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림으로만 보던 그 장소를 실제로 보니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군요. 기념사진까지 찍고 크게 만족한 저는 여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글 지도로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여관에서 그나마 가까운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대중교통 루트를 검색했죠. 그런데 제가 다리를 보기 위해 타고 왔던 버스가 그날의 막차였던 것입니다. 택시라도 부를 생각으로 우버를 켜봤지만 워낙 시골이라 그런지 택시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지역 택시 회사 번호를 검색하면 되었을 텐데 그때는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탓에 주변의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고 고요한 숲에 추적추적 비까지 내리니 분위기가 상당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산길을 걸어서 여관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숙소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었고 다리 건너편에 보이는 마을은 동쪽이었기에 무작정 서쪽 산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타국의 낯설고 어두운 산길을 홀로 걸어갈 생각을 하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되었지만 다리 근처에 자전거나 자동차가 세워진 집들이 한두 채가 보였기 때문에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산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각오는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리 근처를 벗어나서 코너를 돌자 끝이 보이지 않는 논밭과 대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만이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논에는 기이한 표정을 한 허수아비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고 자그마한 집이 드문드문 서 있긴 했지만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거나 문이 열려 있는 집에는 거미줄만이 가득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까마귀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우산 위로 온통 새까맣게 날아드는 까마귀의 날개짓 소리와 울음소리에 소름이 확 돋으며 귀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나무 숲 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라니나 사슴과 같은 짐승이 멀리서 숲을 헤치는 듯한 소리였는데 저는 동물들이 비를 피해서 나무 아래쪽으로 들어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수록 정체불명의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또렷해지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소리가 다가올수록 뭔가 저와 크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것이 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산짐승이든 사람이든 숲 밖으로 튀어나기라도 하면 나는 죽겠구나 하는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대나무가 워낙 빽빽한 데다가 주변이 온통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구 소리를 지르며 내달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숲을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난 속도로 뛰쳐나올 것만 같은 두려움에 저는 숨을 삼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어폰으로 크게 노래를 들으며 공포를 떨쳐내려고 했겠지만 그때는 저 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만이 들더군요. 하지만 홀로 그 공포를 감당할 수가 없던 저는 결국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친구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친구는 한동안 여보세요만 반복했고 저는 혹시라도 톡이 끊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이어폰을 뺀 후 스피커에 대고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왼쪽에서는 절 향해 다가오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점점 빠르게 다가오던 그 소리도 제가 친구와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멈칫하며 속도를 늦추는 것 같았죠. 여보세요? 민주야. 나야, 나. 야, 너 괜찮아? 탱고밭이 보러 갔다며. 어. 근데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못 불러서 그냥 걸어가고 있어. 주변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통 논밭이야. 어떡해. 어떡하냐?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크게 말해? 귀청 떨어지겠다. 주변에 집도 있다며. 소리 다 들리겠어. 그래? 지금 천둥번개 치고 까마귀가 막 울어대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나 봐. 비도 엄청나게 쏟아져서 다 젖었다. 어? 천둥번개? 까마귀? 비 내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런 친구의 말에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고 있었고 바람은 제 손에 들린 우산을 부러뜨릴 기세로 불어오고 있었으며 까마귀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마구 울어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엄습하는 공포에 걸음을 재촉하자 잠시 속도를 늦추던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절 향해 다가왔고 저는 최대한 숨을 죽이며 대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섣불리 뛰거나 빠르게 움직였다가는 숲 안에 있는 그것이 금방이라도 저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